유럽과 중동을 잇는 나라 터키. 우리는 지금 터키와 이란 국경에 사는 쿠르드족을 찾아 나섰다. 쿠르드족은 터키 동남부와 이란 북서부에 흩어져 산다. 쿠르드족 하면 독립을 외치며 무장투쟁하는 반군을 떠올리지만 대다수는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터키 동부고원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산악지대 그 황량한 계곡에 쿠르드인이 둥지를 틀었다. 아라라트산, 구약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바로 그곳. 그 산 깊숙한 곳에 쿠르드족이 살고 있다. 오랜 옛날부터 유목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지금은 정착한 채 목축으로 삶의 터전을 일고 가고 있다. 해발 2000m의 고원지대. 여름 석달을 빼곤 온통 눈이 쌓여 있는 곳. 몸이 건조하고 척박한 땅 베슬레르. 하여 남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돈벌이로 1년 대부분을 타지에서 보내고 여름 한철만 돌아와 마을에 머문다. 마을에 들어서자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뭔가 잔치가 벌어질 모양이다. 결혼식이 열릴 것이란다. 결혼식은 공터에서 춤을 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름철 외에는 동네에 남자들이 없기 때문이다. 기나긴 겨울을 날 채비를 해두고 그들은 다시 먼 길을 떠난다. 한켠에선 잔치 음식 준비로 부산하다. 염소를 잡을 때면 그 피를 아이들 이마에 바르는 풍습이 있다. 재앙이나 질병 없이 잘 자라도록 기원하는 의미다. 염소나 양의 가죽을 벗기기 쉽게 다리를 잘라 공기를 불어넣는 게 이들의 독특한 방법. 음식 장만은 원래 신랑집의 목. 오늘은 염소와 양 4마리를 잡았다. 이들의 주식은 밀. 그런데도 쌀이 등장했다. 결혼식 때면 반드시 쌀밥을 먹는 전통이 있어서다. 이젠 결혼식의 주인공을 불러낼 차례. 떼지어 신랑집으로 몰려간다. 뜸들이며 쉽사리 나타나지 않는 신랑을 춤으로 불러내고 마침내 오늘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다. 신랑은 올해 21살의 하산. 그 역시 도시에서 돈벌이하다 돌아왔다. 결혼식은 하루 종일 이어진다. 겨울 채비로 바쁜 여름은 하루가 아쉬운 터. 사람들은 신랑을 뒤로하고 틈틈이 일하러 가기도 한다. Çok mutluyum bugünde. Gelecekte daha mutlu günler olmamı istiyorum. Evet, yani bütün gençlerin bu gününü görmelerini tavsiye ederim. Ve hepsine ben dahil olmak üzere mutluluklar diliyorum. Bu kadar. Tamam, ben diyeceğim bu kadar. Mutluyum yani, o kadar. 아이들이 먼저 결혼식장을 빠져나왔다.
저희들끼리 노는 게 더 신나는 모양이다. 마을엔 학교가 없다. 터키 정부가 학교를 세웠었지만 3년 전 쿠르드 반군이 몰려와 폐쇄해버렸다. 쿠르드족은 아리안 인종의 하나로 언어는 고유의 쿠르드어다. 1946년 마하바드 쿠르드 공화국을 세웠던 쿠르드족은 그 후 늘 박해와 탄압의 대상이었다. 미래가 불투명한 소수민족의 고단한 삶이 또한 그들의 현실. 그래도 나름대로는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Yolu gösterecek. Anlatabilirsin. Efendim, bu köy çalışkan bir millettir. Çalışkan bir köydür. Sabahdan saat 6'da kalkıyor. Saat 5'e kadar devamlı ot biçmeye gidiyor. Kışın olduğu zaman biz bu yolu tam öbür köye kadar biz kürekle açıyoruz. Yolumuz yok. Çamur bir yoldur. Bir yağmur yağdığı zaman biz aşağı Sıbhan köyüne kadar yaya gidiyoruz. 오후가 되면 남자아이들은 양과 염소를 몰고 집을 나선다. 이 마을엔 보통 한 집에 50여 마리의 양과 염소를 키운다. 메마른 땅에 자라는 얼마 안 되는 풀이 그럭저럭 가축의 먹이가 되고 있다. 집집마다 염소와 양을 길러 젖을 얻고 치즈와 요거트를 만든다. 가끔은 내다 팔아 돈을 만지기도 한다. 광활한 고원에서 나귀나 말은 발 역할을 톡톡히 한다.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말 타기에 능숙하다. 이 마을에선 이때쯤이면 풀베기가 한창이다. 풀베기는 겨울 채비의 일종. 가축들의 겨울나기용 식량을 마련하는 것이다. 풀베기는 이스탄불이나 앙카라에서 행상이나 노점을 하다 돌아온 젊은 남자들의 목. 일하는 내내 노랫가락이 멈추질 않는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기쁘고도 애절한 심정이 담겨져 있다. 트르판이라는 낫은 유난히 긴 형태가 독특하다. 서서 일하기 편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벨 수 있다. 낫으로 하는 작업에 숫돌 휴대는 필수다. 풀베기는 품앗이 성격을 띈다. 이들은 이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다진다. 이런 작업 과정에서 이들은 객지에서의 아린 기억들을 떨쳐버림은 물론 고향의 포근함을 느끼며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곤 한다. Şimdi bu gördüğünüz ottan bir inek için 40 tanesi bir sene yetiyor. 40 tanesi. Yani biz bu ot biçme zamanı bir ay yapıyoruz. Bir aydan biçiyoruz bunu. Bizim tarlamız işte bunda, gelir kaynağımız bundan geliyor. İşte çalışıyoruz, sürünüyoruz. Budur, başka bir şey yoktur. 베어둔 풀은 마르길 기다렸다가 집으로 옮긴다. 건조 더미는 집 한켠에 놓여져 가난한 살림에도 나름의 풍족함으로 자리 잡을 테다. 묵직한 한 수레의 겨울 시름을 덜어낸 지금 마을엔 여전히 결혼식 풍악이 울리고 있다. 이제 신부를 불러올 차례. 마을 사람들은 신부 집으로 향한다. 딸을 출가시키는 아버지는 기쁨 반 서운함 반이다.
게다가 사위는 다시 떠날 테고 홀로 지낼 딸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다. 쿠르드족은 같은 종족끼리만 결혼한다. 대부분 마을 내에서 근친혼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중매 결혼이다. 신부는 베일로 얼굴을 가렸다. 쿠르드족의 종교는 회교. 그 전통에 따라 남편에게만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다. 집을 나서기 전에 신부가 반드시 치러야 할 의식이 있다. 손에 진흙칠을 하는 것. 잡귀를 물리치고 좋은 일만 생기도록 하는 일종의 액땜이다. 작별은 늘 아쉬운 법. 떠나는 신부는 더하리라. 한 마을에서 늘 얼굴을 맞대고 살겠지만 이제 엄연한 출가 외인의 처지다. 신랑을 찾아 나서는 신부는 반드시 말을 타고 가게 돼 있다. 말을 타는 건 먼 길을 떠난다는 의미. 그렇게 신부는 친정집을 멀게만 여겨야 한다. 유목민족의 습속에서 나온 전통일 테다. 가는 길엔 시아버지 될 사람이 말 한켠을 내내 지킨다. 자신의 가족이 됐음을 알리는 것이다. 베일에 쌓여 말을 타고 오는 신부를 신랑은 지붕 위에서 맞이한다. 마중 의식은 신랑이 신부에게 사탕을 던지는 것. 축복과 환영의 의미가 담겼다. 신부를 맞아들이고도 신랑은 웃거나 기쁜 내색을 할 수 없다. 쿠르드족 고유의 엄숙한 결혼 풍습이다. 함께 추는 춤으로 결혼식은 절정에 달한다. 신부의 베일을 벗길 차례. 이 일은 시아버지의 몫이다. 그는 베일을 거두고 머리 장식을 선물한다.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징표다. 때론 목걸이를 선물하기도 한다. 신부의 혼수는 따로 없고 이것으로 결혼은 성립됐다. 소박하고 단순한 쿠르드족의 전통 결혼식은 진솔한 그들 삶의 한 단면인 셈이다. Şu an çok heyecanlıyım. Bir şey söyleyeyim. Allah'ım canısı. Mutluyum. Evleniyorum. İleride çocuk sahibi olacağım. Çocuk yapacağım. Ay Allah niye gülüyorsun? O kadar. 이 마을 여자들의 삶은 버겁다. 1년 중 4분의 3을 남자들 없이 육아는 물론 가정을 꾸려간다. 그러나 그들에겐 무거운 어깨짐을 버텨낼 당찬 생활력이 있다. 아낙네들이 모여드는 개울은 포원지대의 물 문제를 해결한다. 산에서 눈이 녹아오는 물로 탁하고 가는 줄기지만 마르지는 않는다. 개울 바로 옆엔 샘터도 마련돼 있다. 이 역시 산에서 흘러오는 물, 식수로 쓸 요량으로 파이프를 연결해서 따로 끌어다 놓았다. 겨울이면 눈을 녹여서 끓여 마시기도 한다. 샘터는 주로 여자아이들로 붐빈다. 식수 나르기쯤은 그들의 일,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도와 집안 살림살이를 꾸려간다. 16살이 넘으면 결혼하는데 마을을 떠나는 일은 거의 없다. 바깥 세상이라곤 도통 모른 채 어머니의 삶을 그대로 물려받아 이어갈 뿐이다. 이들의 집은 자연 그대로의 질박한 모습이다. 지천에 널린 돌로 담을 만들고 흙과 돌로 집벽을 세웠다.
이 마을 집엔 반드시 마당이 있고 억새와 흙을 얹은 지붕은 평평하고 출입구는 하나만 나 있다. 이 마을 사람들의 세간살이는 단촐하다. 침대와 양탄자, 방석 등받이가 고작이다. 특이하다면 방 한켠에 목욕탕을 꼽을 수 있을 정도다. 부엌 천정엔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조그만 환기구가 있다. 안악들도 요즘 겨울 준비로 일손이 딸린다. 무엇보다 챙겨야 할 건 밀빵인 사츠 에크메크. 겨울 식량으로 한꺼번에 미리 구워두어야 한다. 사츠는 검은 냄비를 말한다. 다용도 조리기구로 빵을 구울 땐 볼록하게, 국이나 전골을 요리할 땐 뒤집어 오목한 쪽을 사용한다. 이 사츠 에크메크는 재료인 밀가루의 맛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반죽을 얇게 펼치는 손놀림이 날렵하다. 얇고 넓은 형태로 만드는 건 바삭바삭 구워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빵은 통째로 돌돌 말아서 그냥 먹거나 고기 같은 다른 음식을 싸먹기도 한다. 이들이 여름한철 쓰는 연료는 밀집이나 마른 풀들이 고작이다. 덜어는 밀을 경작하지만 1년치 식량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때문에 대부분은 외지에서 사들여 온다. 자급자족이 안 되는 생활이고 보니 근면 검소가 몸에 배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결혼식은 피로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을 전속 무용단쯤 되는 춤꾼들이 등장하고 전통춤의 일가견이 있는 이들은 그새 쿠르드 민속 의상을 갖춰 입었다. 율동엔 광활한 땅에서 살아온 유목민족으로서의 그들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몸동작이 강렬하고 특히 상체의 놀림이 크다.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던 막대기가 춤도구의 하나로 변형되기도 했다. 여럿이 함께 춤을 출 땐 옆 사람과 손을 잡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단지 새끼 손가락만 거는 모습이 특이하다. 결혼식 뒤풀이 춤이 한창 무르익을 쯤 하객들에겐 간식거리가 제공된다. 신부측이 준비한 이바지 음식이다. 신부 친구가 나눠주는 이것은 과자와 사탕. 쉽게 맛보기 힘든 도시에 먹을 것을 일부러 택한 모양이다. 축제 분위기에 어깨가 절로 덩실해진 사람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춤으로써 신랑 신부에게 축복을 보내고 그들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춤잔치가 끝나자 신랑 집에서 마련한 피로연 음식이 기다리고 있다. 좀채 맛보기 어려운 쌀밥에 고깃찜을 얹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진수성찬이 된다. 집집마다 가축을 기르지만 고기 맛을 보기란 흔치 않다.
가축은 그들의 생활수단. 큰 잔치 때만 무리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는다. 그래서 결혼식이 있는 날은 모처럼 입맛 또한 즐겁다. 음식 먹을 땐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자리를 잡는다. 회교는 엄격한 남녀 구분의 사회를 낳았고 그 풍습을 지금껏 이 마을에선 지켜오고 있다. 이제 막 결혼한 두 사람. 그들 역시 쿠르드의 전통과 풍습을 지키며 자신들의 삶을 이어갈 후손을 키워낼 것이다. 고원의 아침을 양떼가 연다. 풀먹이 시간은 대개 오후. 하지만 짧은 여름 한철 많은 풀을 먹이기 위해 양치기 아이는 부지런을 피운다. 텃밭에 감자를 재배하는 안악도 아침을 서두른다. 강우량이 적은 이곳에서 이나마 경작할 수 있는 건 겨울눈 덕분이다. 잔설이 5월까지 남아 땅에 습기를 제공한다. 이 마을에선 이때쯤이면 애어른 할 것 없이 또 다른 겨울채비로 부산하다. 가축의 똥으로 겨울 연료를 만드는 일이다. 여름 한철엔 밀집이나 마른 풀, 나무의 잔가지로 남아 불을 지피곤 하지만 겨울이 되면 딱히 땔감을 구하기가 어렵다. 나무가 워낙 귀한 고원의 삶 속에서 터득한 지혜는 초식동물인 가축의 똥을 이용하는 것. 그때그때 모아두었다가 마르면 잘게 부숴 반죽한다. 이것을 불떼기 편한 크기로 만든다. 틀을 만들어서 찍어내면 편하련만 아직까지는 일일이 손작업을 하고 있다. 얼추 마른 반죽 덩어리는 마당이나 지붕 위 여기저기 늘어놓고서 말린다. 다 마르면 한 켠에 탑처럼 쌓아두는데 한 집에 2,000개 가량 있어야 겨울 한철을 날 수 있다. 겨울 채비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밀수하기 한창이다. 마을의 몇몇 집만이 밀경작을 하는데 알곡이 알차지 못하고 쭉정이가 많다. 9월 초에 파종해서 이듬해 7월 수확기가 되면 눈 녹은 물도 거의 말라가 땅의 습기가 사라지고 햇살이 강해져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몇 뼘 안 되는 땅, 그마저 비옥하지 못해 성업이라기보단 부업거리쯤이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식량을 제 손으로 가꾼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밀집은 연료가 되고 지붕을 얻는 데 요긴하게 쓰인다. 겨울 채비도 얼추 마무리돼가고 이제 석별의 정을 나누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곧 마을을 떠날 남자들과 남을 가족들을 위한 나눔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특별한 것은 없다.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펴고 점심을 함께 하는 것뿐. 주식인 밀빵이 놓이고 여기에 고기 요리를 더하면 그만이다. 오늘의 특별 요리는 전통 음식인 사츠 카브머스. 사치 냄비에 양고기를 조리는 것이다. 바깥에서 사들여온 신선한 야채와 양념거리가 곁들여진다. 양젓을 발효시켜 직접 만든 요거트도 별식을 위해 준비됐다.
양고기를 조리는 데는 무려 2시간이 넘게 걸린다. 중간중간 물을 붓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춘다. 요리가 완성될 때까지의 지루함을 양가죽으로 만든 튤륨 악기에 실어보내고 모처럼 한데 모인 자리에서 애얼은 할 것 없이 신명이 났다. 이들의 얼굴엔 어디에도 탄압받는 소수민족의 그늘이란 없다. 정착한 땅이 있고 집이 있고 가족이 있는 현재의 삶에 만족할 뿐이다. 두 시간이 지나자 사츠 카브모스가 완성됐다. 이들은 대개 맵고 짠 음식을 즐긴다. 기후가 혹독한 고온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배인 입맛일 테다. 일가 친척들과의 여가도 한때. 남자들은 다시 먼 길을 떠나야 한다. 그들 앞엔 도시 유랑 생활의 빈곤과 고단함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절망하진 않을 것이다. 그들에겐 돌아와 안길 땅, 거기 소중한 피부치가 있고 따스한 품에 고향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베슬레르 마을 쿠르드족의 삶의 힘이다. 터키 동부 고원의 쿠르드족. 소수민족의 서러움을 딛고 따뜻한 가슴과 웃음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들. 거친 자연 환경 속에서 겨울 채비를 하며 척박한 삶을 이겨나가고 여름의 짧은 만남, 이듬해 여름까지의 긴 이별. 그것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또 다른 준비다. 한없는 그리움과 아쉬움을 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둔 채 마을을 떠나는 쿠르드 베슬레르 남자들. 그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돈벌이를 넘어 새로운 미래, 쿠르드족의 희망 있는 내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